윤 대통령 탄핵 찬반 재편은 다음 주 슈퍼 사법 위크를 앞둔 주말을 맞아 더욱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지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양 당도 여야도 참석을 해서 이 집회의 열기를 끌어올렸는데 먼저 여당 의원들 얘기를 좀 짚어보면 윤 대통령이 곧 직무에 복귀할 거라면서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시대적 명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이번 주 집회는 여야가 함께 압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단계인데 여론전을 총력전으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대적 명령이다 하는 것은 그 의원의 개인적인 지극히 사견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당 지도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계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과 관련해서 탄핵 부분은 헌재가 공정하게 철저하게 심판해달라. 헌재가 공정했으면 좋겠다는 걸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 계엄 자체가 일부 의견의 목소리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그러한 보루다. 이러한 부분은 지극히 사견이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 당은 지금까지 일관된 얘기는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거 맞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 부분에서는 여전히 문제성이 있으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법률에 따라서 현명하게 공정하게 판단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관 8명을 호명하면서 압박 수위를 좀 높였는데 만약에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이건 비상계엄 자체 면죄부를 내리는 것이고 헌재가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강하게 압박을 좀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말하잖아요. 계엄은 잘못됐다. 그렇다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일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 지도부는 왜 시대적 명령에 동참을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상식적인 판단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를 하신다면 앞으로는 대통령께서 궁금한 게 있거나 의심나는 게 있으면 헌법재판소, 국회, 법원, 방송사 어디든지 특전사든 경찰이든 보내가지고 다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상시 계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도 잘 알 것이고 또 법관으로서 원칙과 어떤 양심에 따르면 절대로 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면서 14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었는데 오늘 결국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앞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찾아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제 김경수 지사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분이 단식을 중단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혈당 수치도 많이 높아졌고 건강이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2주를 꼬박 그야말로 단식을 했기 때문에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것은 준비 없는 단식을 하면은 몸이 망가지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늘 대규모 집회에서 본인이 앞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현장에 함께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걸 말릴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오늘 집회가 끝나고 또 119가 들어갈 수 있는 차량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간 상황입니다. 이 2주간의 단식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김경수 전 지사가 건강을 회복하기를 먼저 바라고요. 정치인이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단식이라는 극간의 수단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은 좀 평가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드루킹 사건으로 이미 구속이 됐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자유롭지만 본인이 이미 중차대한 과거 선거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은 이러한 단식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가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봤을 때는 이것은 또 다른 헌재와 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을 더욱더 부추겨서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특히 김경수 전 지사 같으면 본인이 선거법에 의해서 그렇게 구속이 됐고 본인이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한 당사자였다면 과연 이러한 극단적인 행위를 통해서 또다시 국민들이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을 더 간극을 넓히고 대한민국 혼란을 빠뜨리는 지지자들 부추기는 이러한 행동을 꼭 해야 됐을까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초미의 관심, 다음 주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인데 지금 헌재 숙고가 워낙에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각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헌재가 숙고를 길게 하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최종 선고가 언제 나올지도 좀 예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뭐 헌재에 대한 추측은 저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그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예측을 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예측한 그러한 부분이 다 어긋났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걸 봐서는 헌재가 정말 정확하게 정치적인 판단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국민적인 혼란 상황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고민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최우선적으로 심판하겠다 했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잡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날 선고가 잡힌 날 윤 대통령은 이제 형법에 관한 재판 공판 기일이 또 잡혔고요. 그리고 26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법 2심 결과가 그날 나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헌재가 나름 국민적인 혼란을 줄여주고 나름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도 고려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헌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26일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 판결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잡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헌재에 대한 신뢰가 손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비판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헌재가 더 이상 혼란을 끌고 가서도 안 될 것이고 헌재가 오히려 국민적인 혼란을 부추기는 당사자가 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맞물려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그렇게 선고 일자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종 선고 일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짜 뉴스까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까지 헌재 평의가 길어지는지 그리고 언제쯤 그럼 결론이 날지 역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헌재가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는 세 가지 설이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전원 일치설. 그러니까 모두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결정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저희 민주당이 생각을 했을 때는 8대0으로 인용을 확신하고 있지만 이게 법조문과 관련해가지고 이 결정문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의지가 명백히 없다라고 쓸 것인지 아니면 부족하다라고 쓸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봤을 때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정적인 탄핵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논쟁 중에 하나였고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 대립에 있어서 정리가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5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증거 채택이라든지 결정문에 대한 문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견 대립이 있어서 조금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은 언제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그 탄핵 선고의 사유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그 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와 관련된 헌재의 결정을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선고를 언제 하겠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지도 않았고 또 국무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이 기각되겠죠. 하지만 기각이 된다는 것은 곧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러한 사유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각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빨리 복귀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후에
파면을 하는데 조금 더 법조문을 다루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날짜를 좀 말씀드리면 예. 늦어도 4월 첫 번째 주 안에는 결론을 지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이제 곧 슈퍼 사법위크, 운명의 일주일이 이제 다가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로 스타트를 끊게 되는데,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선고 그 사유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한 총리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좀 알아보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두 가지 부분이 이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인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국무회의에 대한 적법성 예.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총리는 본인은 일관되게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적법하지 않았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유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요. 물론 국무회의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헌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예.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늠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그 가늠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국무회의에 대한 평가를 담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각하된다면은 각하의 사유를 굳이 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재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각하인지 기각인지에 따라서 가늠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만 기각이 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기각이 된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말씀드린 사유. 첫 번째는 국무회의의 적합성,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그러한 사유. 하지만 국무회의에 관련돼서는 총리 시절의 권한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대통령 권한으로서의 탄핵은 정족수가 200명이 돼야 됩니다.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은 정족수가 150명만 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헌재가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요. 야당은 당연히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인용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인용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족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헌재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의 요건은 정족수가 성립하더라도 또 다른 요건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정족수가 성립해야 되는데 그게 요건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하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헌재가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 대한 그러한 결정이 예. 또 다른 갈등의 불쏘시개로 가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각하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협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네,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기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각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절차상 잘못됐다는데, 그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리냐 아니면은 권한대행이냐 때문에 의결 정족수 문제인데, 이것은 월요일날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하의 선택지는 조금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무총리로서의 어떤 계엄의 절차성, 방조, 묵인에 대해서 어쨌든 기각을 할 것인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또 인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미 우리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가 40여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기 때문인데, 한 명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려 3명이나 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탄핵 심판과 연계가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기각이든 아니면 인용이든 둘 중 하나이지 최소한 각하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두 분께 좀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 월요일에 한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나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윤 대통령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 기일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불참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불참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예. 말 그대로 증거에 대한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공소에 대해서 변호인의 의견을 필요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윤 대통령이 참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을 자꾸 비교하는데 지난번 1차 공판 준비기일에 참여한 이유는 그때는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 출석한 거고 이번에는 변호인만 출석해도 증거를 정리하고 그리고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변호인단으로 충분하다, 불참이 당연하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것은 주요 쟁점을 좀 정리하고 증거조사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절차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굳이 불참하셔도 문제는 없는 절차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예. 과거에 안 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형사재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서 이제 눈앞에 닥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것에 조금 더 신경 쓰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올지 등에 대해서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